Welcome. Money Supermarket.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입니다. 자, 금리가 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리 인상 국민 행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정말 가계 부채를 좀 적극적으로 조정, 개선하고 또 어떻게 하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동시에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가처분 소득, 우리의 소득을 결과적으로 줄이는 영향을 주니까 또 이것 이상으로 또 돈을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 국민행동, 두 번째는 통장을 불리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국민행동, 통장을 불리는 좋은 방법은요. 먼저 세계 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가 분리되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금리는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금리는 경기, 즉 기업 실적이 하락하면 금리는 같이 하락하고 기업 실적이 상승하면 오르면 금리도 같이 오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세계 경제가 뚜렷하게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리 인상은 한국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국발 금리 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이런 등등 다까지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게 움직여 왔던 근데 돈을 푸는 정책, 이 돈을 푸는 정책에서 돈을 회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이 한국발이 아니고 세계발, 글로벌발, 미국발이라는 거죠. 이것은 곧 세계 경제가 뚜렷한 성장 전환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 아시아 말할 것도 없이 세계 경제가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세계 경제 흐름과 분리되었다는 뜻은요. 한국 경제도 지표상으로 보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GDP 이런 것들을 보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출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수출이 작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속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계 경제는 뚜렷하게 성장 전환하고 한국도 지표상으로는 성장하는 듯 하지만 낙수유 효과가 한국에서는 낙수유 효과, 즉 내수 경제는 대단히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마이너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가계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가계 소비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결론 소득 주도 성장의 최대 장애가 바로 이 낙수 효과, 대기업의 이런 기업이익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리지 못하면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의 최대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이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지금 힘들잖아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 가계 부채도 계속 증가가 가속합니다. 자,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또 금리도 인상이 되니까 이자보다도 증가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현실인데 이것을 세계 경제 흐름과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금리 인상의 본질은 바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있다는 거죠. 금리 인상의 본질은. 그래서 금리 인상은 세계적 추세다. 한국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돈을 풀었던 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통화 정책의 비정상이었죠. 돈을 막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그 국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이다. 금리 인상은 세계적 추세다. 그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대출 이자가 늘어나서 대출 이자가 이 증가분을 투자를 통해서 회수하면 또 반대로 그 이상으로 벌어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은 세계의 공장
아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는 정말 세계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에 한때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는데 이 중국에서 오히려 아시아, 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장이 오히려 이전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알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샤드 이런 이렇게 갈등도 있었지만 이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돈을 벌어서 해수에 나오기 대단히 힘들거든요. 공산주의 그런 것들이 강하게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국의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의 기업들이 더 이상 머물러야 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계속 옮겨오는데 이때 세계적인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 아시아가 세계적 공장인 아시아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두 가지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방법인데요. 하나는 예측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응입니다. 자, 내일 어떻게 시장이 될까 예측하는 것은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꾼들의 영역인데 꾼들조차도 예측 정확하게 못합니다. 예측을 정확히 했다면 뭐 2007년, 10년 전 그런 사태가 있었겠습니까? 꾼들조차도 예측하기 힘든데 일반인들인 우리는 더더욱 대응을 해야겠죠. 이 대응은 바로 이 그림 두 개, 아까 이제 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을 한번 보면 잘 대응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7년도 10년 전 이게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는 이 보시면 그때 미국 금리가 최고치였습니다. 5.25%. 5.25%였을 때 터졌다는 거죠. 그 전에 보십시오. 그 전에 2004년 7월 1%에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제로금 바닥금리에서 2007년까지 한 3년 가까이 계속 금리가 올랐습니다. 5.25%가 오르다가 팍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바로 2004년에서 2007년 이 구간 또한이 엄청 우리가 투자나 이런 것들이 호황을 누렸던 때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표는 금리 정점 코스톨라니의 뭡니까 이게 달걀 묘형인데요.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이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금리가 정점일 때가 있고 금리가 저점일 때가 있죠. 저 왼쪽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 저점에서 금리가 고점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기죠. 바로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 코톨라니 달걀을 보면 금리 정점에 이르러서는 주식에서 위험한 주식에서 안전한 예금으로 옮겨라. 언제? 금리 정점에 이르러 갔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왼쪽 그림을 다시 보시면 미국이 2007년 8월 달에 5.2%의 최고 금리였는데 만약 그 이전에 이 정도에서 주식에서 예금으로 옮겼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분들한테는 훨씬 더 큰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두 개의 그림에서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의 금리 인상은 미국발 세계발이다라고 했을 때 세계의 경제 특히 미국 경제 세계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공장에 주목을 할 때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곧 바로 주식의 투자가 기회다.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이제 오르는 초입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까요? 상품 라인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상품들이 많죠. 라인업 보면 해외 펀드도 있을 것이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뭐 직장인들 다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IRP, 뭐 퇴직연금, 또 개인형 퇴직연금, 또 회사에서 하는 퇴직연금 DC형, DB형은 뭐 상관없습니다. DB형 가지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빨리 DC형으로 전환하시고요. 어쨌든 퇴직연금 DC형, 또 변액보험 적립식 저축 형태 변액보험 있죠. 변액연금, 변액 유니버셜 이런 쪽에 이제 상품을
흐름을 가진 이 상품들에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이 상품들에서 펀드 라인업은 보통 이제 이런 이름들, 아시아 주식형 펀드, 아시아 태평양 펀드, 뭐 개별적으로는 인도 펀드, 베트남 펀드, 뭐 중국 펀드, 또 인디아 펀드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하시면 이것들이 바로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 비중이죠. 투자 비중인데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투자에 대한 책임은 돈 파는 가게에 있지 않고 바로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저 돈 파는 가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제안을 해드릴 뿐입니다. 자, 투자 비중은 아시아 쪽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아시아 100%로 갈 수도 있겠고요. 또 아시아 50% 국내 주식형 한 50%로 분산해 갈 수도 있겠고 또 세 번째는 아시아 50% 국내 주식형 25% 해외 성장형 25%로 더 분산하실 수도 있겠고 또 네 번째는 아예 4분의 1씩 아시아 25%, 국내 주식형 25%, 해외 성장형 25%, 유럽 주식형 25% 뭐 이렇게 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각 개인의 투자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각 개인이 가진 투자 자산의 뭐 비중 이런 것 등 이런 등등 또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될는지 이런 것하고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런 어떤 금리가 이렇게 코스트라인의 달걀 이론 언젠가 이 금리도 계속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변화를 잘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가야겠다. 그렇지만 뭐 적어도 1년까지는 금리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식형 투자 특히 아시아존에 많이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금리 인상 국민 행동을 우리가 세대별 또 계층별로는 어떻게 조금 대응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이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30 청년들인데요. 이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본질 가치에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본질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직장이나 청년 창업 이 본질은 뭡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직장이나 사업이 자기 꿈의 실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조지 소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왔죠. 한국 청년들의 공무원, 대기업 취업 열풍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대기업 이런 직장들이 자신의 꿈의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오직 취직을 해야겠다. 그것도 공무원 안정적인 뭐 평생 직장이 보장되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몰두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 무조건 뭐 시험을 준비한다고 붙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률 상당히 힘들죠. 몇 년을 재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고 재미있게 바라는 나의 꿈이었던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장 돈 되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이나 사업의 본질이 돈이니까 정말 당장의 취업 돈 때문에 그 확률이 뭐 쉬우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기간 동안 또 뭐가 됩니까? 또 비용이 계속 들어요. 그렇다면 당장 돈 되는 일부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은 직장 높은 급여를 기대하는 것은 확률이 매우 낮은 위험한 투자입니다. 위험한 투자니까 당장 돈 되는 일을 하자. 뭐 중소기업들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평생을 다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종잣돈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 보면 이제 중소기업에도 뭐 정말 고용이 힘들어서 청년 고용이 특히 힘들어서 뭐 숙식 제공 급여가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쪽에서 한 2, 3년 정도 정말 쓰지 않고 숙식 제공 예를 들면 그런 일자리들 정말 쓰지 않고 잘 모으면 몇 천만 원은 모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종잣돈을 모은다면 그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몇 년 정도 어떤 지금 자신의 이렇게 편안함을 조금 유보하고 돈을 버는 일에 당장 돈 버는 일에 몰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대출을 얻어서 장사 시작하는 것은 정말
건물입니다. 사업 미천을 확실하게 모아야 하는 거죠. 이 빚을 내어서 장사를 시작하면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게 힘들거든요. 레드오션입니다. 피 터지는 전쟁인데 이 근데 대출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잘못되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다시는 뭐 금융기관하고 거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업 미천을 확실하게 모아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당장 돈 되는 일을 통해서 돈 되는 일을 하자. 그래서 몇 년 동안 나의 편리함을 유보해서 나의 편안함을 좀 유보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사업 미천 종잣돈을 확실히 모으자라는 것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꿈꾸는 것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꿈꾸는 것에도 돈이 필요하습니다. 우리가 꿈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지만 그런 꿈을 꾸는 것도 현실에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즐거운 일을 찾고요. 밑바닥부터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몇 년 동안 나를 한번 유보시켜 주십시오. 스스로를 유보해 보십시오. 편리하면서 유보시키시고 즐거운 일인데 밑바닥부터 배우는 일 그런 일을 좀 찾아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정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즐겁지 않은데 소득이 많은 쪽의 직장인들 또 그런 직업인들이 저축률이 낮습니다. 왜?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벌어들이는 돈에서 자꾸 욕구 충족을 시키려고 하거든. 돈을 많이 소비를 통해서 욕구 불만을 해소하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저축이 오히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가 파산하는 경우도 의외로 아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에도 반드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돈 되는 일을 하면서 미천을 확실하게 준비해 가는 것. 당장의 꿈을 뭐 오늘 당장에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정말 꿈을 좀 유보하면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종잣돈 이런 것을 확실히 챙기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금리 인상 국민행동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이 키워드를 당신의 남자와 싸워라 라고 정해보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100세 시대는 정말 여성을 겨누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과거보다는 높아졌지만 절대적으로는 낮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또 이 100세 시대 여성은 고용 불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남성보다 먼저 상대적으로 타될 확률이 높죠. 우리가 그걸 다 같이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100세 시대는 여성이 오래 삽니다. 자,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의 여성의 재정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의 첫 번째 전선이 바로 남자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하실 때 반드시 가사 분담 상대 남성과 가사 분담을 각서를 쓰든 반드시 꼭 이렇게 도장을 받아 놓으셔야 하고요. 가사를 분담한다는 거. 또 육아휴직은 뭐 여성도 할 수 있지만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해서 가사를 하고 여성이 오히려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도 조금만 길게 나중이 되면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근 이제 TV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서로 이제 역할을 맞바꾸고 하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그 역할을 맞바꾸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서로 이해가 되는 거죠. 집안에 자녀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북대기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집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해가 되고 가사 노동이 이만큼 힘들구나. 바깥에서 돈 벌기가 정말 이 정도 이만큼 힘들구나. 서로 이해되면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큼 정말 이렇게 좋은 경우가 이상적인 경우가 없죠. 그것이 바로 육아휴직을 남성이 한다. 이런 컨셉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요. 직장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결혼은 말할 것도 없거지만 육아 때문이라도 직장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미리 결혼 전부터 당신의 남자와 각서를 쓰든 확인을 해 두시고 지금 결혼하셨다면 또 지금부터도 반드시 그런 각서를 안 썼다면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이 자기 명의의 은퇴 준비에 철저해야 합니다. 결혼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공유해야 될 재산이
물론 있고요. 저도 이제 부부 간에는 통장을 공유해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외돈, 이중 지출, 이중 비용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서로 돈을 믿지 못하면 그게 부부입니까? 다른 신뢰를 하기 힘든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개별 재산도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파트를 공동 재산으로 한다든지 공동 등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각각의 특히 어떤 은퇴를 위한 이런 자산, 금융 자산들 연금이라든지 그 연금 변액 연금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연금에 대한 연금 상품에 대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남편 믿고, 또 반대로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지만 그래도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도 있죠. 여성만 믿고 아내만 믿고 온통 미래의 준비를 다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나누어서 따로따로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또한 여성들이 특히 분명한 인생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남성에 종속된 삶은 금물이다. 한때 그런 이야기 있었죠. 여성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기 나름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말을 믿으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분명히 인생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의 일, 즉 직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또 자기 명의의 은퇴 준비 등등을 공유 재산과 개별 재산을 잘 분리해서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국민 행동 마지막 계층은요, 은퇴자, 즉 고령자를 포함한 은퇴자와 자영업자들입니다. 자, 이것은 임대소득에 대한 환상을 깨자, 그리고 시작부터 준비가 우선이라는 이야기로 나누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영업자 가게, 그죠, 사업, 망하면 끝입니다, 그죠? 망하면 끝이니까. 특히 임대소득의 환상을 깨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이 은퇴자, 고령자 분들, 특히 이제 급여 생활 하시다가 나중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임대소득, 그냥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인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정말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요는 감소합니다. 우리 인구가, 특히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게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경제 비활동 인구, 노인층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실제로 조금 이렇게 시내에서도 서울만 하더라도 골목 이렇게 주도로 뒤쪽으로 돌아 나오면 빈 건물들 많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세대 빌라 이런 쪽들도 조금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도 골목으로 조금 들어와 보면 주택가에서도 비어 있는 다세대, 또 짓다가 만 다세대들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은 증가하고 누구나 이걸 원하니까. 그런데 수요는 감소한다. 그래서 임대소득의 환상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임대소득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어서, 왜 자기 돈만 가지고 못 지으니까 다세대를 짓는다든지 빌라를 짓는다든지 하면 그것이 잘 안 되면 바로 그냥 이렇게 빚쟁이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 아시죠? 오피스텔은 재건축을 안 합니다. 오피스텔은 자꾸 이제 낡아진다는 거죠. 낡아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임대료 받겠다, 전혀 포획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오히려 리스크하니까 이 부분도 꼭 잘 유념해 주시고요. 남들 다 하는 장사는 망한다. 지난번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리스크한 장사가 자영업이 뭡니까? 먹는 거, 그죠? 마시는 거, 이런 거라는 거죠. 왜? 누구나 다 하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것은 그만큼을 레드오션이다, 그죠? 전쟁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 다 하는 장사는 망하니까 남들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고 아주 냉정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해야겠죠. 판단이 애매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남는 것이다. 이것도 꼭 정말 자존심에서 뭔가 내가 일을 해야겠다는 이렇게 열정에서 해야겠다는 그 당위성에서만 벌리지 마시고,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청년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른들, 청년들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반대로 청년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청년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사를 할지라도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 청년들의 어떤 조언이 들어가는 조언을 받고 가게를 하고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아주 극명하게 매출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과 가까이 되면서 이 친구들의 아이디어, 이 친구들의 의견, 이 친구들의 판단, 평가를 계속 좀 피드백 하십시오. 피드백 하셔야만 똑같은 가게라도 매출과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말 망하면 끝입니다. 이 은퇴자, 고령자, 자영업자 이분들 정말 꼭 기억하셔서 임대소득 한상 깨시고 남들 다 하는 장사는 망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자신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청년들과 친구가 되자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여시고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새로운 방송 하나 프로그램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돈 읽어주는 여잔데요.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책 함께 나누면서 덤으로 돈 되는 정보까지 공유하는 일석이조의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로 오세요.